자, 얼마 전에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실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 또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사들 99%가 스스로를 전문직이 아닌 감정 노동자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사노조 최용준 수석 부위원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2달 전에 부산교사노조 김하나 위원장 이 자리에 모시고 네. 교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도 심각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언론도 그만큼 그 실태와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안타깝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조사로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사례 68건. 이 숫자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을 들어보니까 정말 참담할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훨씬 심각하죠.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은 68건에 대해서는요, 교육청의 교권 침해 신고로 이제 집계된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들어간 숫자고요. 예. 저희 이제 예. 부산교사 노조에서 상반기에 이제 교권 침해 상담을 실시했는데요. 그게 약 30건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 조합원 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또 이 중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은 약 11건. 그 중에서 이제 교육청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교권보호위원회는요, 단 3건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이제 불안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개최를 주저하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신고를 못 하시고 이 자료가 누락되는 아주 심각한 사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99.2%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애 낳지 마세요. 얘 낳아봤냐? 임신하지 말라. 네. 실제 이게 있었던 얘기들인 거죠? 네, 저도 들어봤고요.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뭐라고 선생님, 들어보신 거예요? 네, 선생님 애는 있으세요? 라고 예. 저도 들어봤고요. 좀 남자 선생님이시니까 애들한테 무섭지 않을까요? 라고 네, 먼저 제단을 하신 분들 그런 계시고요. 것은 그냥 남자 선생님이니까 네, 일단은 학기 초에 저희가 네.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겪어보고 이제 경험하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딱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신 분도 많으시고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정말 일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예, 99% 이상이 그렇게 침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젊은 선생님들께서는요, 네.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가 선생님 너무 어리신데 애는 좀 잘 다루실 수 있으세요? 이걸 진짜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애도 없으면서 나이도 어리니까요. 내 애를 맡을 수 있겠어? 이런 얘기네요. 네.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 초등학교 학부모 악성 민원 경우가 중고등학교보다 6배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초등학교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지표는 조금 저희가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부모의 이제 학교 참여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에 의한 교권 침해가 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에 의해서 교권 침해를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이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이제 학부모 악성 민원의 경우로 이제 한정했을 경우의 얘기겠군요. 네, 그렇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 스스로 그렇죠. 소위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네. 교사에게 대는다든지. 선생님이 깨우거나 예. 하면요, 대놓고 욕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욕을 합니까? 네, 예. 왜 깨웠냐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인 희롱을 당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얘기한다든지 또 학교 위에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게 하면 사실상 학생에 대한 처벌이 너무 많아지고요. 선생님들도 그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지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서 선생님이 이제 전치 3주 진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방금도 이유를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네, 학교에서는요, 신청을 하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제안에 대해서 결국엔 결정을 못하게 되신 거거든요. 교사들 사이에서는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는 그런 사례를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봤자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요. 예. 수사와 동시에 저희는 직위해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이 그냥 생깁니다. 이 건만 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게 수사 고발을 해서 만약에 네,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되면은 예. 그렇게 하도록 법적 조항이 네, 그래요.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말이 좀 웃깁니다만 좋은 게 좋은 거다고 그냥 넘어가거나 품어주거나 네. 더 골치 아파지니까. 오히려 이런 건에 의해서 내 신분상의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대처를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의 쟁점이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지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학부모의 얘기대로 아동학대다 또는 교사가 심했다. 여기가 이제 충돌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그 교사들끼리도 많은 논의가 오고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은요. 이제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예.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수업을 하고 있는 교육 활동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가 교실의 질서 유지, 네. 그 학습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저희가 미국 연방교사보호법을 이제 기반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고의나 범죄적 행위,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서 예. 경우에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이렇게 되어야지 사실 다수 학생들이 존재하는 그 학급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질서를 환경으로. 위한. 네, 예. 맞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뭐 욕설 조금 전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게 폭행 사건 네.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 방해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도 있다는 시각들이 많은데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법적 대응까지 나서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 아동학대 그 처벌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면요. 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동의 진술에 의해서만 네, 네. 그 증명 저희가 이제 그 수사기관이 예.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걸 물적 증거를 들이밀어야 됩니다. 네, 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선생님들께서 그 과정에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이제 압박을 많이 받으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런 그 아동학대 이 부분이 상당히 교사들에게 법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네요. 네, 아주 취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짧게요. 그 기간제 교사는 그 교권 피해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고용 불안 때문에 안 되고 방과 후 강사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는 게 맞겠습니까? 방과 후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와 다르게 공무원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러시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이 안 되시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형사법적으로 대응을 좀 많이 하신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계약을 해지하시고요. 네. 다른 학교에 이제 계약을 다시 하러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더 제도권에서 네. 보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질문을 참, 이 교권을 보호할 정말 그 대책이 무엇일까? 이 3만 명이 교사 스스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좀 앞으로 도출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네. 정리해 주시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서 말한 미국 연방교사법처럼요. 교사가 학급의 질서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이제 지침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요.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 그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저희가 예. 적용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직위해제를 당하거든요. 네네. 이게 아니라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선생님이 그 신분이 보장되도록 네네.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최초 기구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요. 저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현장의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무적으로. 네,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부에서 알겠습니다. 네,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이제 뭐 일단 당국이 다음 달에 내놓기로 했는데 네.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 얘기하면 이미 꼰대 같네요. 참 씁쓸합니다. 네. 좀 잘 이번에 교권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교사노조 최영준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